22번 문제는 그냥 2-3번만 풀면 되는 거야, 그지? 왜냐면 그 풀 과정을 2-1, 2-2에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fx가 절대값 x 플러스 n 분의 6nx 플러스 3 이렇게 있었을 때 당연히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x 플러스 n이 0보다 클 때와 x 플러스 n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n보다 큰 경우, 그지?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 함수는 y는 x 플러스 n분의 6nx 플러스 3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딱 해놔. x는 마이너스 n 해주시고 y는 6n 이렇게 해놓고 0 대입하면 n분의 3이잖아. n분의 3. 그러면 얘가 자연수잖아. 0 대입, 아니,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n은 음수죠. 그러면 얘는 어디를 지날 거냐면 여기를 지나게 될 거야. 여기를, 그지? 0, 뭐가 돼? 0, n분의 3이니까. 그럼 그래프는 이쪽에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그지? 이 마이너스 n보다 큰 쪽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미리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면 좋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n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y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n 분의 6nx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x는 마이너스 n 하고 y는 마이너스 6n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요번 이제 0을 집어넣었더니 0 대입한 마이너스 n분의 3이야, 그지? 0이 여기 있을 거잖아, 그지? 0 여기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n분의 3은 여기를 찍는 거야. 얘보다 높은 데 여기를 찍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제 둘을 콜라보해서 그리라는 거야. 자, 그럼 6n, y는 6n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n 해주면 위에는 그림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0일 때 n분의 3이었어. 대충 정도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6n 그려야지. 마이너스 6n, y는 마이너스 6n.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n하고 요 밑에 쪽에 그리는 거니까 그림을,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럼 얘가 몇 개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한 개에서만 만난다고 했잖아,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치?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gx라는 그 함수와 앞에서 얘기한 그 gx라는 그 함수와 t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잖아, 그지? gx가 아니고 fx인데, 그지? fx 고쳐야 되겠다. gx가 아니고 fx다. fx는 t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t의 개수를 hn이라고 하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t가 6n하고 마이너스 6n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6n인 경우도 돼. 그래서 등호 붙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개수는 여기서 여기 뺀 거잖아. 그럼 12n이죠. 12n.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게 hn. 200보다 작거나 같다. n 4, 3, 12, 4, 5, 20, 0 해서 3, 2는 3, 3, 6, 18 16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사실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주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끝났지 뭐. 이게 4가 뭐야? b. 그럼 이게 되면 b가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라고 바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들어가 있는 분수함수에서 어떤 y나 어떤 값과 교점이 한 개만 있다. 그럼 이게 점근선이 4 또는 마이너스 4다.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원래. 그러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바로 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이 경우는 지금 뭐냐면 fx가 지금 x분의 a 플러스 4라는 뜻이야, 그지? 이렇게.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f 역의 4가 4분의 a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f의 4분의 a 플러스 2가 4다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저기다 이제 집어넣겠지?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4분의 a 플러스 2에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A 하시고 플러스 4는 4라는 거야. 그러면 A가 0이 되잖아. 이게 모순인 거야. 그지? A가 0이면 안 된다. 그치?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나는 요게 답이겠네, 이제. 요게. 그럼 이때 fx는 x분의 a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f의 역의 4는, 그죠? 저기다가 f4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죠? 4 집어넣으면 4분의 a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럼 f의 4분의 a 마이너스 6은 4가 되는 거야. 또 집어넣으니까 4분의 a 마이너스 24 분의 a.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a를 풀면 된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은 a가 48이 나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계산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f6 값 구하면 f6은 4가 된다. 근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 서술형이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냐면 b가 양수일 때와 b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서술형 나오면. 그럼 b가 양수일 때는 a가 양수라고 했고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그리면 우선은 y는 b라는 점근선 하나 그리고, 그죠? 그러면 점근선 x는 제로란 말이야. a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그지? 근데 뒤집었단 말이야.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그려진다. 요때 b는 뭐야? 이게 4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과정을 가면 되는 거야, 그지? 그림 그려놓고 위에 과정을 가면 되고. 자, 여기는 음수잖아, 이번에. 그러면 아래쪽에 y는 b를 해놓고, 그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지? 근데 뒤집어야 되는데 이건 여기다 그리기 좀 그리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 뒤집어지면 점근선도 같이 뒤집어지면 점근선 한 몸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b가 되고 얘 이렇게 뒤집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는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b는 마이너스 4다 하고 전개가 나가면 되는 거지. 그치? 이 문제 너네 그 올림포스에 있단 말이야, 그지? 요거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를 변형한 거야, 알겠지? 약간 수능 느낌의 모의고사인데 사실 근데 명확해 사실 문제는. 자, 여하튼 이제 나는 요걸 그릴 거야.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요렇게 위로 블록하게 그릴 거고 요 점의 좌표가 a, b거든 이게. 그럼 요거는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이따 이렇게 그릴 거거든. 옛날에 나도 수능 범위에 무리함수가 있었어. 나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이게 헷갈릴 거 아니야. 왜냐하면 3년치를 다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난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시험 볼 때도 이거 적어놓고 했어. 그냥 이거. 수능에 나왔을 때 그냥 적어놓는 거야. 그냥. 이 틀 적어놓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퍼펙트 하려면 실수하지 않으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치? 이렇게 써놓고 하는 거야. 무리함수 나오면. 분수함수는 실수하기 좀 힘든데 무리함수는 실수할 수도 자기도 모르게. 헷갈리지. 이건 안 헷갈리는데 이거 두 개를 헷갈리는 애도 있어요. 두 개를. 그래서 이제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x값이야. x의 근을 구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함수의 교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fx가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인 거잖아. 이거의 해석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y는 fx와 y는 알파, y는 베타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하자.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석하자 이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봐봐. 나 조건을 보면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나오고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나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y는 x와 y는 fx와의 교점에 x좌표가 알파, 베타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이제 요거의 정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냥 바로 풀린다 사실은.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요렇게
이게 A, B고 이건 점근하는 게 아니야. 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점근하는 게 아니야. 얘도 내려가고 있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무리함수는 점근선이 없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뭘 그리는 거야? 얘보다는 전부가 얘가 훨씬 더 강력해. 왜냐하면 얘는 Y는 알파, Y는 베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얘는 Y는 X라는 그래프와의 교점이 알파, 베타라는 뜻이니까. 그럼 내가 Y는 X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내면 여기 알파고 얘가 베타야. 알파, 알파고 얘가 베타, 베타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Y는 알파랑 Y는 베타의 교점이 3개 있어요. 3개. 그럼 걷어. 하나, 둘 걷어. Y는 알파, Y는 베타. 근데 3개가 아니고 4개가 생겼잖아.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니까 3개를 만들려면 요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요 경계점을 지날 때가 답이 되겠다. 그치?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번 수능도 그렇고 작년 수능도 그렇고 3년치 내 수능이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곡선과 직선과의 교점에 관련된 이건 항상 접할 때와 경계점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 직선을 그릴 때 접할 때 아니면 경계점인데 이게 경계점인 거야. 바뀌어지는 점 있지. 경계가 되는 점이라는 것은 바뀌어지는 점. by A지 A. 그래서 당연히 Y는 X 그래프를 나는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이제 알파, 알파가 될 것이고 요 점의 좌표가 A, B인데 바로 얘가 베타, 베타라고 칭하자. 그러면 Y는 알파라는 직선 쫙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고 Y는 베타라는 직선을 쫙 그리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세 점에서 만나는 것을 만족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요 점이 뭐냐? 요 점이 바로 감마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해석한 대로 그래프를 완벽하게 다 알아낸 거야. 자, 그러면 원래 본식으로 가셔서 A는 베타고 B도 베타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다 베타라고 표현해 주면 될 것이다. 그럼 fx가 이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가 15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잘 보면 아, y는 x와의 교점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저기에 2차 함수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이퀄 x를 했을 때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다 이거야. 그럼 얘 통째로 넘기면 이렇게 넘기면 x 마이너스 베타로 묶을 수 있죠? 묶으면 x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n 이렇게 세팅할 수 있으니까 이때 x는 베타와 x는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아, 네가 알파구나. 아, 알파를 베타로 표현할 수 있겠네 라는 사실을 안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감마를 베타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게임이 끝나겠구나. 그지?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를 본 거지. 무리함수. 무리함수랑 y는 알파의 교점이 감마다. 그러면 알파 이퀄 얘가 감마 컴마 알파인 거지. 감마 컴마 알파니까 대입을 하면 알파 이퀄 마이너스 루트의 감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고 요 알파가 뭐였냐면 베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너무나 예뻐졌다. 이거지. 그치? 그럼 베타 지워지고 따라서 1은 감마 마이너스 베타구나 이렇게. 그럼 우리가 감마를 베타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오케이. 감마도 베타로 표현했고 알파도 베타로 표현했으니까 내가 저기서 보이는 15라는 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인데 얘는 알파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감마 대신에 베타 플러스를 집어넣으니까 결국 3베타가 15가 돼서 베타는 5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지. 그럼 fx가 완벽하게 구해진 거잖아. 그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알파가 뭐였어? 베타 마이너스니까 f의 2베타 마이너스 1. 그래서 f9를 구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거지. 근데 베타가 5니까 5보다 클 때는 무리함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의 9 마이너스 5 플러스 5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여기는 3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답은 3번 이렇게 하면 돼. 응?
항상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은 분수함수랑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점을 잡았는데 그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P점을 잡고 그 다음에 문자를 최소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P점을 x1, x1분의 3 이렇게 놔야지 x1, y1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Q점도 x2, 마이너스 x2분의 12라고 놔야지 x2, y2는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이제 최소일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는 2분의 1의 절대값 0, 0. 사선식. x1, x1분의 3. x2, 마이너스 x2분의 12. 다시 0, 0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에서 다 더하고 곱한 거 다 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2분의 12 x1 요거랑 요랑 곱해서 빼는 거야. 빼서 x1분의 3x2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부호를 알아야 어떻게 나올지를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보니까 x2랑 x1 양수니까 너 음수고 너도 음수야, 그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2분의 1에 x2분의 12x1 플러스 x1분의 3x2 이렇게 들어가면 산수기하평균을 쓸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문제를 딱 쳐다봐야 돼. 최소 1대의 y1분의 y2를 구하는 거지 굳이 최소값을 구할 필요 없잖아. 시간도 없는데, 그지?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 x2분의 12x1하고 x1분의 3x2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니까 3, 4, 12 때려놓고 4x1의 제곱은 x2의 제곱일 때다. 따라서 x2는 2x1일 때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 되고,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y1분의 y2니까, 그지? y1은 x1분의 3을 의미하는 거고 y2는 x2분의 마이너스 12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치? 요거를 2x1을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냐. 2x1. 같은 방향은 지울 수 있거든. 이렇게 지우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는 6분의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는데 굳이 최소값을 구할 필요는 솔직히 없다. 자, 요거는 이제 합성 함수의 최대 최소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걸 우선 t로 놓는 것이 아이디어지. 이렇게. 그러면 요게 t는 fx가 되는 거고, 요때 t는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t 값의 범위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가 t값의 범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2를 집어넣으면 8이 될 것이다.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8 사이에 있다라는 기준을 잡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GT를 해보자. 그러면 저 그래프도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요때는 t는 1이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에서 8까지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 8 여기.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 네가 맥시멈이고 얘가 미니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8을 대입한 8, 8에 64에다가 8이 16 플러스 4. 그래서 5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을 대입하면은 1 대입하니까 3. 더하면 답은 5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